네, 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오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정 누리과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리과정이란 어떤 걸까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통합 운영되는 공통의 교육과정이에요. 국가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만 3세에서 5세를 같은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교육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자, 수준을 보장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쉼도 충분히 휴식도 보장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현재 예전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누리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열린 질문을 해줌으로써 놀이의 주체자가 되고 놀이를 통해서 자꾸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어떤 교수 자료를 두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다고 하면 이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해서 했을 때에 발현되는 놀이의 배움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가 확립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누리과정에서는 우리 유아들이 차별 대우를 다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어요.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건데요. 초등교육과정, 중등, 고등교육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전체 유아들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수준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대해서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공통성과 차별성, 다양성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요.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이제 유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교육 중심이 아니라 놀이 중심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성이 뛰어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 과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금 뒤늦었지만 요 흐름에 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다섯 번째, 유아, 교사, 원장이나 원감님,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선생님 혼자 잘해서도 안 되고요. 원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학부모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지원적인 부분을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제 인터넷에 간단하게 잘 다루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이들이 놀이 경험을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해라라는 거죠. 어떤 활동이든 아이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교사는 바라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히 개입을 하고 요구를 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보면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또 실패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그 다음 과정으로 수준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자존감이라든지 놀이에 대한 성취감들이 훨씬 더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았던 세부 목표라든지 세부 과정이 이번 개정 누리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교사는 최소한의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놀이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을 해라. 융통성 있게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누리 과정에서는요,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교사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의 놀이 과정의 지원 여부를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세요라는 거고요. 평가제랑 같은 맥락입니다. 놀이는 활동의 중심, 그리고 유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런 놀이 계획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교육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도 현장 자율성 확대는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유치원하고의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아이들 자율성에 대해서 보장을 하되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너무나 아이들 놀이로만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아예 실행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유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면서도 내가 계획한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교사의 자질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내용은요,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고 활동을 하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혼자 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뭐 말소리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바꿔주는 아웃풋이 되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정은 교사 중심이었어요. 교사가 이걸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교사가 계획하는 대로 일과가 진행이 돼야 해요. 지금은 아침 간식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유놀이 시간 끝났어요. 바깥놀이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저 놀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요. 바깥놀이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면 아이들 놀이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유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일과를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결정하는 흥미 영역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아이들이 놀이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역에 대해서는 더 확장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는 여름에 대해서 배워보게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수박 파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한 영역을 그렇게 사고 파는 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놀이 과정 살펴보시면요.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신체 운동, 건강, 그리고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모든 영역을 인간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생활과 제일 연관이 큰 건데요. 그래서 평가제에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5개 영역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신체, 운동, 건강. 기본 생활 습관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주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니라 적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했을 때 그 과정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주셔야겠죠.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거를 경험하고 매일 똑같은 걸 배운다고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거고요. 아이들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영역에 활동지 많이 제공하시잖아요. 똑같은 그림 안에 색칠하고 똑같은 그림 안에 모자이크를 하고 뭐 똑같은 그림을 오려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빼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냥 민자 종이를 제공하더라도 뭐 박스를 제공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에서 이 주변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문화적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는 다양한 부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사람과 관계와 자연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모델링이 돼서 교사가 함께 이 과정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놀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죠.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면서 배우거든요. 움직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각이
자극되고 발달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가 선택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은 재료를 제공하더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방향을,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방법을 존중해 주셔서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이의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감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이 내가 하는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의 그런 세상이 영하기엔 중요하지만 유아기로 가면서 주변과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잘 이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5개 영역은 유지하되 많이 줄였어요. 369개나 되는 과정을 59개로 줄였어요. 엄청난 거죠. 이건 뭐냐면요. 369개를 다 가르치면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59개의 영역만으로, 놀이 과정만으로도 이 369개의 놀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59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선택하고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놀이를 하게 되면 스스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쵸?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그 상황에 맞는 개념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정서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인 학교 생활에서도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의 효과를 아시고 아이들 놀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5개의 영역 내용 연계되는 어떤 활동의 모습들인데요. 신체 조절, 상상, 주도, 표현, 다양성, 끈기, 반복, 즐거움, 실험, 협력, 문제 해결, 갈등 조절, 자유로움, 몰입, 탐색, 개별성.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이 5가지 영역의 인간상의 목표를 배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아이들이 다양성을 가지려면 존중해 줘야겠죠. 어떤 걸 하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전에 위험만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보렴. 그쵸. 반복을 하더라도 왜 맨날 이 놀이만 해? 이게 아니라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가 몰입을 한다면 그 놀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놀이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몰입하는 환경을 존중해 주어서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 것. 아이들이 교사가 일관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도움을 주시는 것. 탐색하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만의 눈으로만 봐. 여기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 개별적으로 달라요. 왜 다른 애는 이만큼 하는데 넌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제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수준과 성향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갈등에 대해서 조절하실 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교사가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도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이 이루어져서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는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 교사가 계획한 영역을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흥미를 보이는 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 활동 공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놀이가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하거든요. 놀이 공간을 넓혀줄 수도 있고요. 또 배치하는 영역의 위치도 조금 구성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 놀이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 나 여기에다가 이거랑 이거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이건 역할 영역에서만 가지고 놀이하는 거니까 다시 역할 영역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놀이 공간을 찾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맨날 바깥놀이에서 이것만 하고 있다가 새로운 놀이 공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놀이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놀이 자료의 변화를 볼게요. 놀이 자료는 교구나 놀잇감, 활동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결정한 자료의 활용 방법을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걸 오려보기 재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거를 역할 영역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좋아. 그렇게 자료 활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발견한 돌멩이, 나뭇가지, 모래, 흙, 식물,
뭐 곤충 이런 것들도 충분히 놀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일상의 사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사용하던 조리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음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미술 활동의 작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료가 없어도 상상놀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료도 새롭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놀이 자료를 꼭 고정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가위는 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주된 활동의 도구이긴 하지만 가위를 팔고 사는 그런 놀이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가위를 높게 쌓을 수도 있고요. 가위를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해서 벽에 걸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 자료로 방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내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뒤에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이들의 놀이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상의를 하면서 일과를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개정놀이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계획한 시간대로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다른 연령과의 놀이 경험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반하고도 함께 놀이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반이 잘 반 안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날씨나 자연현상에 따른 관심을 아이들 놀이에 반영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과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보시면요.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리고 유아 환경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리고 놀이 지원을 위해서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세심히 관찰해 주셔야지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유도하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흥미를 보였을 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 그렇구나.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거 오늘은 이 놀이를 할 거예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지시죠. 그렇게 되면 개정 놀이 과정에 알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다른 놀이를 시작해서 그 놀이가 끊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에 제가 열린 질문의 예시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예, 아니요, 응, 아니야, 난 모르겠어, 알겠어 이런 간단한 폐쇄형의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서적으로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교사의 목표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긴 한데요. 안전 때문에 아이들 놀이를 자꾸 제한하게 되진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안전 요소에 대해서 교사가 사전에 잘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한하는 것들이 확실히 적어지거든요. 근데 놀이를 하다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교사가 안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위험하니까 여기부터는 놀이하지 마세요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주저하게 되고 자율성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놀이 과정 안에서는 또다시 중복되게 반복해서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 라고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도와주시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건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선생님 저거 좀 위험하니까 내가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아이들과 새롭게 찾아낸 그런 놀이 공간도 아이들과 스스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얘들아 우리 여기 너무 재미있는 놀이가 가능하겠다. 근데 혹시 위험한 게 없는지 같이 살펴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유의해서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성장하게 되겠죠. 선생님 이건 나뭇가지가 너무 날카로워서 뾰족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쪽으로 치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기 물웅덩이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같이 체크하시는 것도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구성원의 아이들이 놀이 안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기 나머지 과정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 모든 과정이 신체 운동 건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아,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주면 되겠구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그것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관심만 가져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책과 이야기 즐기는 것 중요해요.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상상하고 동화 동시에 재미를 느끼고 네, 즐겨 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네,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관계, 네, 나를 알고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예의가 있는 아이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약속과 규칙을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해.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필요하겠죠? 예술 경험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감수성 내 심리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 자료를 지원을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상상하고 즐기고 표현하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하구나. 네,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감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과정을 즐기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자 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교사가 지원하고 아이들이 궁금해한다고 하면 요구를 한다고 하면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건데요. 환경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같이 다루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우리 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배움을 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차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테니까요. 오늘 강의 과정이 간단하였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